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첨보 종목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첨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첨보하면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네. 보통 1차 전지라고 하면요. 보통 저희가 그전에 쓰던 일반 뭐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전전지라던가. 그렇죠. 네. 한 번 쓰고 음, 그 충전 기한을 넘기면 버려야 되는 폐기를 시켜야 하는 그렇죠. 그런 것. 그런 거를 보통 1차 전지라고 해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오. 계속 충전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저장 용도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2차 전지라고 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니켈 충전식 핸드폰 네. 핸드폰 건전지 있죠? 네. 그것도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2차 예. 전지다. 이게 충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를 네네. 2차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2차 전지의 의미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현재 2차 전지는 에너지를 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과 같이 뭔가 전자기기의 동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댐 같은 거예요. 댐처럼 물을 쌓아 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농업용수도 빼쓰고 뭐 생활용수도 빼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뭐 비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댐이 없었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흘러내가게 냅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을 못 모아 놓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저수지가 있고 어. 뭐 댐이 있고 뚝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놨는데 그동안은 에너지를 보관해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냥 과잉 생산하면은 남는 양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 모자르면 또 더 그만큼 생산을 해야 되고. 네. 근데 2차 전지가 나온 이후에는 미리 생산해 놓으면 그걸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뭐 과자들 몰래 책상 서랍 같은 데 막 쌓아 놓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쌓아 놓는다고. 그게 가능한 게 2차 전지고요. 네네. 네,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1차 전지 그리고 기존의 2차 전지와는 또 다른 점이겠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살이 찌거든요. 네. 예, 너무 저장 능력이 좋아가지고 어. 좀 써야 되는데 네네. 저도 좀 몸이 2차 전지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첨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2차 전지의 원리가 저는 문과 쪽이라서 이걸 잘 알진 못하는데 네네. 전해질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음극. 그래서 전해질들이 이게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길죠. 그쵸. 그리고 계속 전기로 이렇게 전해질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전해질이라고 해요. 어. 전해질이라는 말 그대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첨보예요. 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2차 전지를 만들지는 않지만 앞으로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이 될 전해질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그런 2차 전지 그런 전해질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명하고요. 네. 일단 첨보에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모든 첨보를 종목과 한번 한 볼게요. 홈페이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멋있네요. 근데 참 저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첨보라는 게. 예. 그리고 마크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 진국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촌스러운 애들이 주가도 좋고 PBR도 좋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첨보는 그거에 비해서 성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어.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네. 그리고 좀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은 네.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3원로 나와 있죠. 그렇네요. 주말에 충주의 화학단지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있었죠. 첨보 공장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월요일 날 잠깐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네.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음. 어제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네. 바로 보합까지 마감했죠. 그렇네요. 이게 아마 불이 나가지고 그 이슈로 네, 인해서. 첨보가 불이 난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 공장 근처 공장에 불이 났는데 첨보도 혹시 같은 뭔가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혹시나. 뭔가 해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옥살릭 애시드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중에서도 한 3군데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역시나 이 분야도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이 그래도 세계 점유율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첨보는 아직까지는 해외 쪽으로 나가진 않고 있어요. 국내 LG 쪽에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을 빨리 이겨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화학 쪽은 일단 품질이 확신이 되고 음. 뭐 적용만 되면 그때부터 단가 싸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단가로 밀릴 리가 없어요. 일본한테 저희가 단가로 밀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초비 개발 단계를 제외하고서는 일본은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고정비가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일본은 특이하게 해외 생산을 거의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자국 생산을 해요. 음. 그런 점은 좀 본받을만 해요. 아, 인건비가 네네. 아무리 높고 그래도 외국에 공장 안 짓습니다. 네, 다 국내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점 때문에 품질은 좋지만 누군가 그 품질을 따라가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세히 보시면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어요. 식가격 최근 뭐 포토레지스트 뭐 감광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디스플레이 소재까지도 첨보가 좀 수용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식가격도 첨보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네. 네, 화학 소재, 화학 업체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그리고 뭐 의약품 중간체 이런 거는 뭐 화학 물질 전달 관련이니까요. 원래 화학은 모든 거를 다 넘나들기 때문에 저는 화학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학주입니다. 그래요. 근데 화학주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투심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화학이야말로 정말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분야겠죠. 그렇죠. 화학이 가장 네.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이 가장 중요한 게 네. 미래에도 보증이 되지만 현재에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게 화학이에요. 알짜라고 보면 돼요. 알짜. 네네. 화학은 진빵 잔벽도 높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학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세계 3대 화학 업체 중 하나입니다. 보통 화학 쪽은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데가 뭐 한국, 독일, 그다음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세계 3대국 안에 듭니다. 네. 자부심을 좀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첨보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 기업이다.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돼요. 음. 굉장히 높죠. 그렇네요.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적 양적 성장이 예상되는데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한 50%, 60% 정도 실적 성장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주가 한 10만 원까지는 가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최근 8월 초에 코스닥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8월 11일 날 보호 물량,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별 오보약 없이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급락 나오고 다시 본격화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상승세 추세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 급등주보다는 이렇게 약간 가치주들을 많이 소개해주는 이유가 네. 요즘 같은 이제 장이 슬슬 올라온 장에서는 급등주보다 이런 종목 하나 잡아놓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한 3, 4년 농사가 됩니다. 오.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진짜 첨보같이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 지금 사면 굉장히 저점으로 보실 거예요. 아마 2, 3년 뒤에 보시면은 저때 저럴 때가 있었구나. 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도 상당히 작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무상증자도 한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 네. 무상증자 하게 되면 보통 지금 주가가 71,000원이잖아요. 그쵸.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보통 1대1 무상증자를 해요.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줄 더 줍니다. 네네. 때문에 그런 걸 노리시고 좀 들어갈 것도 괜찮기 때문에 네네. 첨보, 무상증자를 노리고 들어갈 때 항상 저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첨보 지금 저점은 아니지만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현재 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2차 전지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전기차, 그렇죠. 예, 그리고 ESS, 네. 예, 전략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ESS 해가지고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면 말이 맞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다른 ESS는 약자가 있나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뭐 똑같아요. 똑같은 네, 말입니다. 똑같이 저장이라는 뜻이네요. 뭐 세이브는 말대로 이렇게 모은다는 약간 능동사고요. 네. 그다음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창고란 얘기죠. 그렇죠. 에너지 창고 시스템. 그래서 ESS의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을 미리 저장해 놨다가 네.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네네. 에어컨 6월, 7월, 8월 한 달 내내 24시간 거의 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기비가 얼마나 나오나 보자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루 종일 틀었어요. 네네네. 근데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요즘 신축 건물에는 다 ESS가 들어가가지고요. 야간에 심야 전기가 싸잖아요. 네. 그런 걸로 미리 전력을 확보해 놓고 그 ESS를 통해서 낮에 전력을 공급하게 돼요.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네네. 실제로 한전 같은 데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전기가 나오면은 그냥 다 잉여 에너지가 처리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태양열을 발전하잖아요. 네네. 근데 해가 낮에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실제로 태양열 에너지를 저녁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이용할 수 쓰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ES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는 국내가 좀 늦었어요. 네. 맞아요. 중국이 워낙 빠르고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중국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YD, 맞아요. 그다음에 CATL.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2차 전지 쪽은 꽉 잡고 있습니다. 그쵸. 기술은 우리나라가 더 높지만 전기차 관련 스택 기술이나 이러한 관련 기술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지금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S 이런 데서 SDI 이런 데서 지금 추가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네네. 일단 1차적인 시장은 중국이 먹었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는 건 ESS 분야예요. 네네. 네. 일본도 파나소닉 아시죠? 알죠. 파나소닉이 2차 전지 쪽 굉장히 많은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특이하게도 약간 소형 가전, 소형 ESS 이쪽이 네. 굉장히 강해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국이 약간 서로 다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걸 가져가고 있는데 같은 2차 전지라 예, 좀 한국은 다른 ESS, 분야로.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가전, 소형 가전. 그다음에 중국은 뭐 EV라고 하죠. 네. 일렉트리컬 베이크를 해가지고 전기차 쪽 전기차 쪽으로. 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장은 전기차 쪽이 가장 커요. 네. 근데 ESS가 이제 전기차뿐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건물, 공장, 그다음에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ESS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따지게 되면은 더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주용 ESS, 저장용 ESS, 산업용 ESS 그 부분은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앞서가는 배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그리고 SK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의 파트너가 첨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계 3대 기술을 가진 첨보. 만약에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도 외국에서 네. 수입하는 것보다 첨보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운반비 따지면은 결국 첨보 쌀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때문에 첨보가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거고요. 네. 회사 자체가 뻘짓을 안 해서 좋아요, 저는. 음. 네. 보통 이렇게 좀 좋은 회사들은 대주주나 네. 이렇게 여러 개 약간 뻘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뻘짓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약간 뉴스를 살펴볼게요. 네. 첨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 팩토리 코인테크 2차 전지 폭풍 성장 3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코인테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음. 이 회사는 2차 전지 공장 설비를 까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설비가 증설이 끝나게 되면은 좀 빠지겠죠. 네. 근데 그와 틀리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상장이 가능한 네. 그런 종목입니다. 예, 일단은 연간 매출액이 31%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 3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인 증설하고 있고요. 네네. 전해질 여기 LI 리튬 FSI라고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이게 첨보의 가장 큰 핵심적인. 핵심이고요. 저도 화학 쪽은 잘 모르긴 한데 아마 이게 그게 죄송합니다. 가장 좀 첨보가 밀고 있는. 네. 현재 일본이 독점 생산했는데 네. 첨보가 개발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수출 억제 그런 대체주의긴 한데 시장에서 네네. 크게 이슈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이기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네. 제가 좀 요즘에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요. 네, 환절기. 네, 환절기 좀 네. 먼저 민감하면 죄송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이렇게 3번 찍어줬잖아요. 71,000원 부근에 네. 보시면은 이 구간에 저항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한번 빠졌었죠. 그렇죠. 보이죠? 정확하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왔어요. 그래서 저점 여기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현 구간을 7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82,000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네네. 지금 현재 가격 71,300원이잖아요. 네.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71,000원 부근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 비중은 30% 정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비중의 30%. 네. 그러면 71,000원에 30% 정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만 원 밑으로 한 69,000원에 한번 찍을 수도 있어요. 안 네. 올 수도 있어요. 만약 69,000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30%를 투자합니다. 네. 예. 그러면 평단은 자연스럽게 한 7만 원 정도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다시 30%를 투자해요. 어. 그러면 자기의 평단이 7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10%는 네. 만약에 장중에 한 6만 8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현금 보유로 가져가는 거. 네.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네. 제가 8만 원 제시드려요. 어. 이 8만 원은 제 생각에는 한 달 안에 갈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래요. 빨리 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네. 2차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오. 9만 원, 제 생각에 9만 원은 내년 초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네,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9만 원 간다는 거는 네. 한 30% 정도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음.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한 4월 이때까지는 12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좀 더 주가는 항상 대응을 하는 거지 그쵸. 예측을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네.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12만 원까지의 멀티플을 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첨보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요. 요즘 기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한때 5G 관련해서 리포트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그렇죠. 올해 봄까지. 네. 근데 5G 종목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들어가기 좀 겁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 그것들이 요즘 나오는 것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네네.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으로 매년 50%씩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 그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치킨 게임이에요. 예, 승자가 다 그쵸. 예, 위너가 독식하는 위너 테이크스 올 네네. 이런 시장이 나올 건데 한국 업체들도 지금 거기 시장에 뛰어들었죠. 아마 이 시장 삼성이 그랬듯이 이 시장에 승리하면은 향후 15년간은 먹거리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차전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래요. 항상 수급이 들어오거나 네.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언제든가 갈 거라고 싶지만 그 그쵸. 타이밍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시작합니다. 맞아요.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선점을 하기 시작하면은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나 네. 오늘 말씀드린 첨보 지금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현재 유일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2차 전지 그에 관련한 첨보 종목 살펴봤고요.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뭐 7만 1,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 30% 비중을 좀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6만 9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또 그때 30% 비중 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가를 맞추시면서 점점 보유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거든요. 오늘 첨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내려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진 화요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건강도 또 주식 계좌도 튼튼하게 챙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